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업 수학의 제 첫 수학이 이제 어떤 거냐면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배울 새로운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1학년 때 배웠던 미적분학을 기반으로 해서 걔네들 갖다가 만들어진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아마 미적분학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미적분학을 먼저 보신 다음에 수업을 참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 먼저 볼 건데,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수학과에서 배우는 미분 방정식, 아니면 선형대 수학, 아니면 복소 해석학,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공과생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의 내용들만 모아져서 만들어진 수학을 공업 수학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공과생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 보기 때문에요. 아마 좀 더 그렇게 많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거의 문제 풀 때 필요한 용어들이나 푸는 방법들에 대한 스킬에 대한 내용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이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증명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 먼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미분 방정식이라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1단원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 미분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거든요. differential equation을 얘기합니다. 그 미분 방정식의 먼저 용어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이라는 것은 x하고 y가 들어있는 식의 방정식, 일반적인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얘네들은 방정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그 변수에 관한 미분값이 들어있는 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이냐면 임의의 변수와 그 다음에 그 도함수, 그 변수에 관한 그 도함수잖아요. 그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포함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뭐하고요? 변수하고, 그다음 걔네들의 그 변수에 관한 도함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의 예제가 있냐 보면 이런 식의 예제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y의 2-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3의 y에다가 플러스 2x는 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걔네들에 대한 변수와 그 변수에 관한 미분값이 같이 들어있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 우리가 무슨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걔네들 미분 방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1번에 분류를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볼 건데, 그럼 걔네 미분 방정식은 특히 몇 가지로 구별이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번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상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일명 우리가 ODE란 말 쓰거든요. ODE. 그러니까 ODE란 말 쓰는데 그거 약자는 무엇이냐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ODE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상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을 잡았을 때 y는 fx라고 잡게 되면 거기에 있는 x라는 것은 스스로 바뀌는 독립변수였고 y는 그 독립변수에서 바뀌어지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 그랬을 때 그 독립변수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방정식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 합니다. 그 독립변수가 몇 개? 한 개인 방정식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얘기하고요. 그럼 걔네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제는 그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네들은 y'은 y' 플러스 ay는 b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독립변수가 하나로 구성되고 x라고 하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네,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 PD란 말 쓰거든요. PD. 그래서 얘를 partial
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PD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들에 관한 독립변수, 즉 미지수가 몇 개냐면 2개 이상인 경우죠. 그 얘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이 방정식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걔네들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나중에 많이 볼 무슨 방정식? 열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열방정식. 그 열방정식의 식은 어떻게 쓰면 u의 t, t에 관한 편미분 값이 u의 x에 관한 두 번에 대한 편미분 값으로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 대표적인 편미분 방정식이고 얘를 무슨 방정식? 히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분류, 그 미분 방정식의 크게 분류는 상미분 방정식하고 무슨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미분 방정식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번은 이겁니다. 2번은 걔네들에 대한 차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더라고 얘기할 건데 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그 방정식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차수는 어떤 거냐면 그 x에 관한 거듭 제곱의 지수가 가장 큰 게 이제 차수였잖아요. 얘네들 같이 미분 방정식의 차수는 어떤 거냐면요. 걔네들 방정식에 뭘 갖고 있냐면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가 있는 거. 가장 높은 도함수의 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되어 있으면 1차가 될 거고 두 번 미분되어 있으면 2개 도함수 될 거고 세 번 미분되어 있으면 3개 도함수 형식 쓰는 거죠. 그 예를 보면 대표적인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y의 3', 그럼 플러스 어떤 거냐면 2에 exponential t에다가 y에 뭐냐면 2' 플러스 y에다가 y 프라임 값이 t라고 돼 있게 되면 얘네들의 가장 높은 값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세 번 미분한 게 가장 높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몇 오더라고 하냐면 third order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3차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차수에 대한 정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방정식 중에서 이제 선형 방정식 아니면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선형과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 목표는 걔네들에 관한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확인해 보고요. 걔네들의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어떤 게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게 오늘의 주 목표거든요. 그 선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리니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리니어. 비선형 뭐라 하냐면 넌 리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방정식하고 넌 리니어 방정식은 어떤 꼬락선이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데 첫 번째 보시면 1번은 선형 방정식은 이겁니다. 우리 선형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선형 방정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A0에 t에 y의 몇 제곱이냐면 n제곱 플러스 A1의 t에다가 y의 n-1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뭐로 되냐면 an t에다가 y의 꼴로 는 0으로 되어 있는 꼬락선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형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y에 대한 구성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떨궈질 식이 없는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 방정식이 있거든요. 비선형. 네, 비선형 방정식은 어떤 걸 비선형 방정식 얘기하냐면 이런 식의 예를 들게 되면 dt분의 dy 값 플러스 얘는 sin의 y 는 0. 한마디로 얘처럼 이런 식으로 꼬락선이 되지가 않는 모든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 방정식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선형이 되면서 넌 리니어가 되면서 그다음에 얘네들은 차수를 봤더니 1차죠? 그럼 차수가 몇 차입니까? first order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얘네들의 선형 방정식과 비선형 방정식에 대한 두 가지 뭐라고요? 예제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이제 우리 어떤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 하는 것은 이제 미분과 어떠한 변수와 그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구별법이 어떤 거냐면 상미분 방정식. 그 독립변수가 하나인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걔네들에 있는 그 미분 방정식의 차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걔네들의 도함수가 가장 높은 차수.
그러니까 도함수 몇 번을 많이 미분했는지가 우리가 첫 수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형 방정식하고 비선형 방정식의 분류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선형 방정식은 이런 꼬락선이 된 것을 선형 방정식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비선형 방정식은 이 꼬락선이 되지 않는 거.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함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덧셈에 대해서 연결되는 식이 선형이라 한다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를 비선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가 세 가지 쪽에 뭐가 있냐면 그 미분 방정식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있는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